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게 남은 시즌이었다. 하나 이글스의 노시환이 2024년을 돌아보며 자신의 시즌을 되짚었다. 지난 시즌, 노시환은 131경기에 출전해 31홈런을 기록하며 리그 홈런왕에 등극했다. 이제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닌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로 자리매기만 해였으며 그 자신을 입증한 해이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겠다는 기대와 욕심도 함께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그는 136경기에 출전해 144안타 24홈런 89타점 88득점 타율 0.272를 기록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이미 노시환에게 쏟아지는 기대는 훨씬 더 커져 있었다. 전반기에는 18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2년 연속 홈런왕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켰지만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했다. 올스타전 전날 홈런 레이스에 참여했던 노시환은 왼쪽 어깨 통증으로 결국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되었고 부분 손상 진단을 받으며 잠시 이탈한 뒤 복귀했다. 시즌 막바지에는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쳐 100% 상태가 아니었다. 노시환은 어깨가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 그때 너무 세게 휘두른 것 같다. 홈런 레이스는 본격적인 몸풀기 없이 각자 몸을 풀고 바로 임하는 이벤트여서 갑자기 힘을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회상하며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는 감독님이 훈련을 조절해 주셔서 무리하지 않고 몸을 추스렸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배운 점도 많았던 시즌이었다. 노시환은 작년에 좋은 성적을 내고 타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만이었을 수도 있다. 이번 시즌에는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방황했다. 초반에 성적이 안 나고 자꾸 해결하려 하다 보니 계속 안 됐다. 그래서 타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절실히 느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그때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본다. 부상도 있었고 시즌 시작할 때 20홈런 목표를 세웠는데 그 이상을 쳤다.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다. 이번 시즌을 통해 내년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시환이 강조한 부분은 질관성이었다. 그는 작년에는 힘들 때도 일관성을 유지하며 버텼다. 그러나 올해 초반부터 안 되다 보니 폼을 바꾸려 했고 결국 흔들렸다. 내 것을 찾지 못한 시즌이었다. 가장 좋은 시절의 느낌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시즌 내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현재 노시환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인한 기초군사 훈련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 중이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시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노시환은 시간이 부족하다. 스프링 캠프가 1월 22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재활 운동에 집중해서 내년에는 어깨나 허벅지 등 어떤 부상도 없이 시즌을 맞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전했다. 하나 이글스는 고교 최고의 투수들을 영입했지만 첫 시즌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은 확실히 드러났다. 2년 차에 접어든 문동주, D11와 김서현, D10은 완벽하게 반등하며 자신을 증명했다. 전체 1순위로 지명된 황준서, 19는 선배들처럼 팀의 중요한 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올 시즌 전체 2순위로 한화에 합류한 정우주, 18는 시행착오 없이 바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까? 한화는 큰 과제를 안고 오프 시즌을 맞이했다. 외부 자유계약 선수, 제프 A 2명을 조기에 영입했고 외국인 선수 라이언 와이스도 재계약했다.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와 타자 1명만 영입하면 다른 어떤 구단보다도 일찍 새 시즌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엄상백을 영입하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5선발 체제를 구축했고 유격수 심우준을 영입하여 내야를 더욱 강화했다. 투수들이 더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가운데 가장 기대를 모으는 2명의 투수가 있다. 황준서는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좌완 투수로 3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대전으로 향했다. 시즌 초반 기회를 잡은 황준서는 씩씩한 투구로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거두며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6월 이후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체력이었다. 데뷔 전부터 몸 상태를 개선하려 노력했던 황준서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는 144경기 시즌을 처음 경험하는 신인 투수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여러 해 동안 하위권에 머물며 좋은 자원을 영입해온 팀이다. 지역 유망주를 바탕으로 한 1차 지명이 사라진 이후 한화의 이러한 성적은 오히려 신인 드래프트에서 반갑게 여겨지기까지 했다. 2022년 지역 연고에서 선발을 포기한 후 기아 타이거즈가 김도영을 영입하면서 호남 지역 투수 최대어였던 문동주가 1차 지명으로 한화에 합류할 수 있었다. 계약금 5억 원을 제시할 만큼 큰 기대를 모은 투수였다. 2023년에는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김서현을 영입했다. 김서현도 충청도 출신이 아닌 서울 출신의 투수였다. 계약금 역시 5억 원이었다. 첫 시즌은 아쉬운 결과로 끝났다. 문동주는 부상과 부진으로 13경기에서 28 3분의 2이닝만을 소화했고 김서현은 제구 문제로 20경기에서 22 3분의 1이닝만을 기록했다. 하지만 두 선수는 2년 차에 놀라운 반등을 이뤘다. 문동주는 23경기에서 118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8승 8패 평균 자책점 ERA 3.72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시속 160km를 기록하며 강속구를 선보였다. 결국 신인왕에 올랐고 올 시즌 후반기에는 8경기에서 4승 1패, ERA 2.60을 기록하며 완벽하게 폼을 회복했다. 김서현은 시즌 초반에는 자신감을 찾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후 7월부터는 팀의 핵심 불펜 투수로 자리 잡았다. 37경기에서 38 3분의 1이닝 동안 1승 2패 10홀드, ERA 3.76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으며 시즌 후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프리미어 12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4경기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투구로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성장했음을 알렸다. 문동주의 경우 2번의 부상이 주요한 변곡점이었고 김서현은 프로 무대의 벽을 실감하며 폼을 바꾸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들의 경험은 황준서와 정우주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황준서의 경우 선배들의 데뷔 시즌을 보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고 한화는 이미 160km를 던지는 기대주를 2번이나 겪으면서 정우주를 성공적인 데뷔 시즌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5 시즌을 신구장에서 시작하며 가을 야구 그 이상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향후 이전처럼 뛰어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성장은 한화에게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문동주와 김서현에 이어 황준서와 정우주가 팀의 핵심 투수로 자리 잡는다면 한화의 마운드는 향후 최소 5년 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한화에는 매우 중요한 오프시즌이 다가오고 있다.